안녕하세요. 언박싱 유튜버 궁금하기입니다. 1년에 2번 가난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중 한 번이 오늘이네요. S22 울트라를 언박싱한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 언박싱 때는 비록 실패했지만 이번에야말로 누구보다 빠르게 언박싱하겠다는 궁금하기의 작은 바람은 출시되기도 전에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언박싱 영상들을 보며 대한민국 브랜드 삼성 갤럭시조차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히 천천히 만드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다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갤럭시 S23 울트라. 저는 크림 색상으로 구매했는데요. 크림색으로 구매한 이유는 완전 흰색도 아닌 살짝 노란빛이 도는 게 누군가와 매우 닮아있기 때문. 이번 모델은 성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하면서 더욱 튼튼한 고릴라 빅터스2까지 최초로 탑재했다는데 과연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을지, 그리고 새로운 모델이 출시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글라스를 탑재하는 갤럭시 시리즈의 최신 모델은 과연 얼마나 튼튼해진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울트라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전작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지만 어째서인지 시간이 갈수록 점점 평평해지고 있는 엣지 디스플레이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상징인지 아니면 삼성의 마지막 자존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는 무게를 보며 스마트폰은 두 손으로 사용해야 하는 시대에 발 맞춰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얼핏 보면 큰 차이 없어 보이는 렌즈 모습은 렌즈 주변의 테두리 높이를 살짝 더 높여주는 디테일로 완성시킴으로써 렌즈의 보호 효과를 더 높여준과 동시에 미세하게 카툭티가 조금 더 심해졌다는 느낌이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르는 아이폰 14 프로를 한 번이라도 바라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교 불가 수준의 카메라 성능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깨달았을 땐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갤럭시만의 특별한 기술은 바로 초음파 지문인식인데요. 전작과 비교했을 때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진 것 같다는 느낌. 실제로도 미세하게 더 빠른 속도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건 아무래도 내장되어 있는 센서가 좋아졌거나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생기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라고 생각되는데, 문득 이게 정말로 지문만 인식하는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신바. 안 된다는 건 조금 아쉽지만 재밌었으니까 괜찮았습니다. S23 울트라의 최대 밝기는 1750니트로 이전 모델과 동일한 스펙인데요. 전작과 비교해보기 위해 동일하게 최대 밝기를 낼 수 있도록 설정해준 뒤 밝기 차이를 비교해보니 23 울트라의 밝기가 전작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더라고요. 어째서 같은 스펙임에도 밝기가 더 떨어지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색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인지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23 울트라가 조금 더 밝은 것 같다는 느낌. 2000니트 밝기까지 가능한데도 2000니트를 넘겨버리는 아이폰과 1750니트가 가능하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갤럭시를 보며 역시 스펙은 믿을 게 못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지만, 실제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낄 만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성능 향상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대한 소비 전력을 줄이는 것이 더 현명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T 유튜버라면 다 한다는 긱벤치와 3D 마크 테스트,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마침 이번에 긱벤치 6가 새로 나왔다길래 한번 테스트해보니 확실히 전작보다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결과는 점수를 선정하는 방식이 달라진 이유인지 긱벤치 5 테스트 결과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지만 아이폰 13 일반 모델의 4885라는 숫자는 섬뜩함을 느끼기 충분했기 때문에 차라리 확인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D 마크 스트레스 테스트는 GPU 성능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과정인데요. 계속되는 테스트로 인해 스마트폰의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S23 울트라가 확실히 더 높은 프레임으로 끊김이 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확실히 전작에 비해 크게 체감될 정도로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는 부분인데, 성능이 높아졌고 그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건 갤럭시의 최적화된 칩셋과 더욱 개선된 방열 구조로 인해 발열을 억제하는 능력이 더욱 높아졌다는 의미. 그건 충전하면서도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5에서 80%까지 충전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5분, 100%까지 충전되는데 총 54분이 소요되었고
80% 이후의 충전을 제외한다면 전작에 비해 약간 더 빠른 정도로 크게 체감될 만한 부분은 아니었지만 확실하게 개선되었다고 느꼈던 부분은 충전간 발생하는 열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사실. 이 덕분인지 스마트폰의 발열을 억제시킨 상태와 충전 속도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충전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38도를 기준으로 충전 속도가 낮아진다는 건 여전하고, 실제로 충전 시에 38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유튜브 시청과 같이 간단한 사용 시에는 15W 미만, 게임을 할 때는 8W 미만으로 충전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 S22 울트라의 충전 관련 영상을 만들고 난 뒤 충전 속도가 온도에 따라 조절되도록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되었고, 저속 충전 중에서도 초고속 충전 중이라고 표시되던 지난번과 다르게 케이블을 연결할 때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어떤 형태로 충전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없도록 변경된 걸 보면 삼성에서 제 영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을지도 모르겠다는 느낌.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검토 좀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선 충전은 10W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작과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요. 15W 무선 충전은 지원되는 충전기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조금 더 심오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S펜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확인해보니 이전과 완전히 동일한 형태, 필기감에서도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는데요. 경도는 3번입니다. 강한 충격에는 고장날 수 있으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펜 안에는 배터리가 들어있을 수 있어 조심해서 분리해봤는데요. 열어서 확인해보니 일반적인 리튬 배터리는 없고 작은 콘덴서가 배터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제가 이번 울트라를 언박싱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역시 강화율인데요. 이번에 최초로 고릴라 빅터스2를 탑재했다는데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면서 더 높은 스크래치 내구성과 쉽게 깨지지 않는 높은 강도를 자랑한다길래 기대가 되더라고요. 먼저 디스플레이부터 보겠습니다. 경도 6번에서 스크래치가 발생하고 7번에서는 조금 더 깊게 생겼는데요. 이전 빅터스 플러스와 동일한 경도에서 스크래치가 발생했지만 스크래치가 생기는 정도는 이전보다 조금 더 개선된 것 같다는 느낌. 칼로 긁었을 때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스크래치가 생기던 이전 모델에 비해 스크래치가 쉽게 생기지 않는 걸 보니 생활 스크래치 발생 빈도가 좀 더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의 빅터스 플러스보다는 개선되었고 애플의 세라믹 실드보다는 낮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에서는 파이게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만나기 쉬운 물질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렌즈 부분도 동일하게 6번에서 스크래치가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크게 유의미하다고 보일 정도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프레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크롬으로 도금 처리가 되어 있고 경도는 4번입니다. 유리라는 건 스크래치에 강해질수록 파손에서는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서 환경까지 생각한 고릴라 빅터스2 강화유리는 400N 후반에서 파손되었던 빅터스 플러스보다 얼마나 더 튼튼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번 부셔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346N) 가장 낮은 수치에서 파손되었던 빅터스 플러스보다 한참 낮은 수치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다른 부분을 확인해봐도 빅터스 플러스보다 낮은 수치에서 파손되었고, 모서리 부분은 전면과 비슷하거나 한참 낮은 수치에서 파손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수치는 상대적으로 약했던 애플의 세라믹 실드와 매우 유사했기에 어쩌면 더 튼튼해졌다는 건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일지도 모르겠다는 느낌. 아이폰은 유리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단점을 내부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면서 보완했지만 S23 시리즈는 어떻게 보완했는지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아이폰 14 프로를 언박싱하며 애플 로고 뒤에는 배터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삼성 로고 뒤에는 과연 뭐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지금 제 심정입니다.
화를 많이 내던 애플과는 다르게 너그럽게 받아주는 삼성의 관대함을 느끼며 후면도 전면과 동일한 유리이기 때문에 비슷한 정도로 파손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혹시나 걱정하실까봐 이야기하자면 충분히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렌즈를 확인해야 하는데 엣지 때문에 벗기고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냥 확인해보려고 하는데요. 렌즈가 손상되면 수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히 조심해서 부숴야 렌즈 유리도 어째서인지 기존보다 더 약해진 것 같다는 느낌인데 혹시 부품별로 수리비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졌다는 코닝의 고릴라 빅터스2는 어째서인지 기존보다 약한 힘에서 파손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약한 힘에서 파손된 건지 그리고 기존의 빅터스 플러스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번 열어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유리가 깨진 상태에서 열어보는 건 쉽지 않았지만 깨질 걱정은 하지 않고 열어볼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었으니 여러분들 중 분해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혹시나 했던 렌즈는 역시나 깨져버렸기에 조금 많이 아쉽다는 느낌이지만 삼성 로고 뒤에도 배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이번에는 터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분해할 때마다 언박싱 스킬이 점점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낄 수 있는데요. 분해하는 사람은 고려하지 않는 애플과는 다르게 모든 부품을 쉽게 열어볼 수 있도록 만들어 수리의 용이성까지 갖춘 삼성이 보여주는 모습은 돈 줘도 고쳐주지 않겠다는 애플과 돈만 주면 다 고쳐주는 삼성, 언박싱을 하며 느껴지는 중압감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고쳐질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굳이 다 열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았지만 모든 걸 내려놓는 심정으로 모든 부품을 다 분리해준 뒤 아쉬운 마음에 케이블도 한번 연결해보고 마지막으로 전면 디스플레이를 조심스럽게 분리해보면 이전 S22 울트라 모델과 동일한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 지문인식 속도가 빨라졌다고 느껴졌던 건 성능 향상으로 인한 부수적인 효과로 보이고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방열 시트를 분리해보니 드디어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베이퍼 챔버의 실체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유일하게 확인했던 S22 울트라의 렌즈 부분과 비교해보면 이번에는 렌즈가 깨졌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카메라에서 외관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레이저 센서의 위치가 회로에 부착된 형태로 변경, 생김새도 조금 달라진 모습이더라고요. 어떤 이유로 유리가 약한 힘에서 파손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빅터스2의 유리를 확인해보면 0.48mm로 두께에서는 기존과 따로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스크래치 내성이 높아지고 소재가 일부 재활용 소재로 바뀌면서 기존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더 자세히 알아보는 건 너무나도 머리 아픈 일이니 S23 울트라 언박싱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삼성 갤럭시 S23 울트라는 칩셋과 반려관리 개선을 통해 성능이 이전과 확실히 체감될 정도로 개선되었고 아직까지 아이폰의 성능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단 한 세대 만에 이만큼 개선되었다는 건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습이 더 기대되는 제품. 성능 개선을 통해 충전 속도에서 이전보다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충전이 가능하지만 화면을 켜기만 해도 낮아지는 충전 속도는 아직까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에 라이트하게 사용하는 정도까지는 좀 봐줬으면 좋을 것 같고 가장 기대하고 있었던 코닝의 고릴라 빅터스2는 스크래치 내성이 기존보다 살짝 높아지는 걸 선택하면서 애플의 세라믹 실드보다 튼튼하다는 장점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기존의 빅터스를 유지하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른 인플루언서 분들의 의견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채널을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며 배워가는 성장형 유튜버 궁금하기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